자, 오늘은 관계사 쪽을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관계사 쪽은 뭐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도 있지만은 해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관계사 쪽에 하나고, 한번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어에서 관계사 쪽과 그다음에 분사 구문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문장을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관계사 쪽을 공부할 텐데 관계사 쪽을 그냥 기존의 틀과는 좀 다르게 관계사의 몇 가지 정의들, 왜냐면 우리말에 없는 말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관계사의 몇 가지 정의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다라고 제가 첫 번째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말은 첫 번째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A boy reads a book on the bench. 한 소년이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명사 한번 다시 잡으실래요? 명사가 뭐가 있는지. 첫 번째, a boy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a book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 다음에 the bench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개의 명사가 있는 건데, 이건 지금 한 소년이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각각의 명사들, 이 문장을 각각의 명사들을 갖다가 꾸며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소년을 꾸며주게 되면은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책을 꾸며주게 되면은 소년이 벤치 위에서 읽고 있는 책, 아니면 벤치를 꾸며주게 되면 소년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벤치,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는 것, 요것이 바로 관계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만들어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근데 이 보이라는 명사는 실제로 이제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고 있죠.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목적어고요. 전치사다면하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전치사의 목적어 동그라미 쓸게요. 오가 동그라미가 목적어니까. 그러면은 이 문장 내에서 이건 하나의 문장인데 이 보이라는 명사를 갖다 꾸며주게 만들려고 하니까 보이만 앞으로 꺼내버리고 그 다음에 보이가 사람이니까 who를 써버리면 됩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인데 선생님 이 위에는 왜 보이를 갖다 소문자로 대문자로 쓰는데 여기 왜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까? 요거는 문장이죠. 한 소년이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지만은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이렇게 되면 얘는 문장이 아니죠. 얘는 그냥 명사죠. 그러니까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이란 말이 소년을 꾸며주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얘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명사니까 앞에를 대문자로 써도 안 되죠. 뭐 대문자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문장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문자로 써버리고 마침표도 안 찍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걸 관계대명사랍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소년을 앞으로 꺼내주게 되면 소년이 사람이니까 who를 써버리게 되는 거.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관계대명사라 그런 겁니다.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문장 내에서 보이가 주어기 때문에 이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다음에 있는 문장은 얘는 주어가 없겠죠. 왜냐면 얘를 빼버리게 되면은 a boy reads a book on the bench에서 여기다가 요 who만 집어넣어 버린 거니까 관계대명사 요 뒤쪽에 있는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죠. 얘를 빼버린다 그러면 주어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뭘 꺼냈습니까? 어북이란 목적어를 꺼내버렸죠. 근데 어북이 얘가 명사기 때문에 사물이니까 which나 대시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북 which a boy reads on the bench 이렇게 돼버리면 탁자 소년이 지금 벤치에서 읽고 있는 책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서 요 문장에서 얘는 목적어였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럽니다.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얼마든지 생략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요게 이렇게 땅 하고 생략이 돼버리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명사가 땅 하고 튀어나왔는데 이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새롭게 주어 동사 시작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져있다고 보면 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벤치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the bench. 뭐 똑같이 이것도 목적어니까 얘만 꺼내고 which를 써버리면 되죠. 그래서 the bench, which a boy reads a book, on까지 써야 되죠. 이 on 쓰면 안 쓰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벤치인데 한 소년이 지금 그 책을 읽고 있는 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on은요 사실 여기다가 쓴 것보다는 이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명사가 나갔기 때문에 얘도 앞으로 꺼내주는 게 좋아요. 그 뒤에 문장 써놨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란 말 앞에다 이렇게 얘를 꺼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스님이 학생들한테 늘 할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걸 문장으로 풀었으면 훨씬 더 네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문장으로 풀어서라는 얘기는 이렇게 풀어서 보라는 얘기죠. A boy reads a book
이 위치가 맨간 벤치가 on the bench라고 이렇게 하면 소년 하나가 지금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벤치를 말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정리가 됐죠?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 명사를 갖다 꾸며주기 위해서 그 명사를 앞으로 꺼내면서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붙이면서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관계사 처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 더 남았네요. 미안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the roof, 그 다음에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지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붕인데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니까 그 집의 지붕은 지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위에 나와 있는 문장과는 좀 다른 문장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요 문장은요. 원래 문장이 뭐였겠습니까? 이거 좀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roof라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house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the house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은 원래 문장은 뭐 여기다 밑에다 써 요 위에다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 써서 보이면 모르겠지만은 the house 그다음에 is covered with snow라는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roof of the house 그 집의 지붕은 이렇게 이제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라는 이런 문장이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요걸 지금요 제가 이거 다음 칸으로 이렇게 옮길게요.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 the roof of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집의 지붕은 지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죠. 요 문장이 있는 건데 요 house를 갖다 앞으로 한번 꺼내본 겁니다. 그럼 the house 앞으로 꺼내는 거니까 the house라고 꺼내고 꺼내버렸습니다. 하우스가 나가버렸죠? 나가버렸는데 하우스가 요게 뭡니까? 요게 사물이죠. 사물이니까 여기다가 위치를 써야 되겠죠. 위치를 써야 됩니다. 위치를 써야 되는 건데 요 위치만 나가지 않고 of를 같이 데리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of which the roof is covered. 그 다음 브라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좀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the roof of the house is covered with snow. 그 집의 지붕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뜻인데 여기 지금 the house만 앞으로 꺼내서 the house를 꾸며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붕이 흰 눈으로 덮여 있는 집이란 말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house만 앞으로 꺼내준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위치를 써버리면 되는데 이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같이 꺼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the house of which the roof is covered with snow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집이 지붕으로 덮여 있는 지붕이 눈으로 덮여 있는 집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of which the house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요. 요거를 갖다 위치를 뒤집어서 the house 그 다음에 the roof of which 라고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그 집의 지붕이니까 소유격이기 때문에 of which란 말 다음에 소유격이 who죠. 그런데 선생님 who란 말은 사람일 때만 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일 경우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who란 말, of which 때문에 who란 말을 써버리게 되고 소유격하고 정관사 더는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whose roof 이렇게 돼서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다 됐어요? 자, 한번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좀 수익격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갖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익격 관계대명사가 문법 문제 한번 나올 때쯤이 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워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나왔던 이런 관계들, 아까 말했죠? 이게 더 하우스라고 그러면 더 하우스,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니까 집인데 그 집의 지붕이 눈으로 덮여 있다 그 얘기네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문장에서 명사를 갖다 꾸며주기 위해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덩어리라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정의는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란 말이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용어인데 관계라는 말이 영어로 relative noun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relative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시 그 학생들이 외우시기로 만약에
접속대명사다라고 말했으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의욕이 빨랐을 겁니다. 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가 접속대명사구나. 우리가 동명사가 뭐냐고, 아, 동사면서 명사입니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접속대명사로 썼으면 그 어림이 좀,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볼까요? 아까 봤던 거죠. The boy who reads a book on the bench. 탁자 위에서,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 요건 하나 명사죠. 명사인데, 이 앞에다가 I know를 써버렸습니다.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e boy who reads a book on the bench. 라고 이제 문장에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탁자 위에,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저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덕이 대명사를 했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I know the boy라고 문장이 끝났죠. 나는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하고 봤더니 여기 reads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앞에 동사리가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인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되죠. 명사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되고 있고 여기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시켜줄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기 대명사 역할하는 걸 관계대명사라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기 대명사다. 자, 빨리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요? 자, 그리고 이게 풀어 쓴 거죠.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And he reads the book on the bench. 그리고 그 소년이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nd하고 he가 만나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거는요. I know the book. 나는 그 책을 알고 있습니다. And the boy reads it on the bench. 그리고 그 소년이 그 책을 갖다가 탁자 위에서 읽고 있네요. 그럼 and하고 it이 만나니까 요거는 which가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I know the book which a boy reads on the bench가 되어버리겠죠. 자, 다른 거는요. I paint the bench. 나는 그 벤치를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and the boy reads a book on it.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색칠해놓은 벤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소년이 자, 벤치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and하고 it이 만났으니까 which가 되겠죠. 그래서 I paint the bench. 자, 그 다음 which on the boy reads a book on. 물론 요 on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다 쓰는 것보다는 요 앞으로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다기 대명사 역할하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두 번째 정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는 뭡니까? 관계부사라는 게 있죠. 관계부사라는 것은 뭐 시간일 때는 when, 이유일 때는 why, 그 다음에 방법일 때는 how.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어떻게, 왜,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언제, 얘는 명사가 아니죠. 명사할 때 이건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대명사에다라는 세 번째 정의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I paint the bench on which a boy reads a book. 원래는 이제 on이란 말이 여기 있던 거죠. 여기 쓰게 되면서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전치사는 명사 앞에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것보다 앞으로 꺼내서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그 벤치를 칠했는데 그 벤치 위에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얘가 뭡니까? 전치사고 얘가 관계대명사니까 전치사 덕이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인 장소니까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I paint the bench where a boy reads a book. 나는 그 학생이 책을 읽고 있는 그 벤치를 갖다가 색칠을 내가 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앞에 나는 게 시간이면은 when, 만약에 방법이면은 how, 이유면은 why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팁은 관계부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으면인데 있으며 생략도 가능하다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couldn't come.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He couldn't come. 그가 왜 안 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자, he couldn't come 원래는 for the reason이죠.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뭐 reason이 있으니까 it이라고 이렇게 고쳐버린다. 그러면 for it 어떤 이유 때문에 오지 못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만나서 which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for를 갖다 끄집어 나간 거죠. 그래서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he couldn't come. 나는 그가 오지 않은 이유를 갖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인 y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자, 히라리 봅시다. 왜 자꾸 이렇게 오타를 써놨나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he couldn't come이죠. 나는 그가 왜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 which가 y로 바꾸어버렸네요. 이럴 때 요 둘 중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y 대신에 대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the reason that he couldn't come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문장에서요. the reason과 그 다음에 대시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the reason과 y도 참 y라고 쓰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빼도 상관이 없고요. 얘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생략 놔두고 나서 요거를 갖다 땅 하고 빼버리게 되면은요. 나는 그가 오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고 있죠. 만약에 얘를 빼버리고 얘를 살려두면은요. 나는 왜 그가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꼭 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둘 중에 하나를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y는 대토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수능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언어란 건 약속이기 때문에 the reason how 요 두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같이 쓰지 않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빼야 됩니다. 빼서 I don't know 그 다음에 the way he did it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I don't know how he did it이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됩니다. 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 대신에 that으로 바꿔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선생님, 그럼 관계부사 where도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the place where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얘도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바꿔 쓸 수가 있지만은 웬만하면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where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보통 바꿔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where라고 써버립니다. 이건 좀 명심해 두세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네 번째 팁이었고, 이제 다섯 번째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이제 what이라는 게 있죠. what이라는 게 있는데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다라는 다섯 번째 팁입니다. 한번 볼까요? I know the thing that you want.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명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게 되죠. 원래 문장은 you want the thing이죠. You want the thing. 당신은 그 물건을 원합니다. 라는 말에서 여기 앞으로 나갔으면서 I know the thing that you want.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해석하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이걸 what을 고칠 수가 있죠. I know what you want.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대시 맞습니까? what이 맞습니까? 라는 건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what이라는 것은 선행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이 뭐예요? 뒤에 있는 문장이 명사가 앞으로 나가버린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이 명사가 당연히 빠져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대시라는 것은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명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물론 관계대명사의 대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앞에서. 자, 봅시다. He's not the man that he used to be. 그는 현재 그죠. 현재 그거 used는 과거니까 그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니까 what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He is not what he used to be. 그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닙니다. what을 갖다가 뭐만 이거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하지만 이걸 갖다 것이라고 해서 하면 되게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비동사잖아요. 비동사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그죠. 근데 여기는 현재 그거 여기는 과거에 그러니까 그는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ey lived in the place. 그들은 어떤 장소에 살았습니다. That is now America. 근데 그곳이 지금 미국이네요.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니까 They lived in where가 아니죠. They lived in what is now America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의 미국에 살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이란 말은 영어로 What is now America라고 됩니다. 절대 where라고 쓰면 안 돼요. What is now America.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미국에 살았다. 다섯 번째 팁이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이걸 갖다 문제화 시킬 때 관계대명사를 묻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두 개의 문장을 분리를 시작을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사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I visited the city. 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럼 문장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리면서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가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요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또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which가 맞습니까? where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일단 무조건 which가 맞냐 where가 맞냐고 물어보면 which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which가 맞다고 생각하면 which는 city가 되어버리죠. city가 되어버리는데 그 뒤에 문장에서 한번 봅시다.
I stayed for a month가 됩니다. 나는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which가 맞다 그러면 이 다음에다가 city라는 말을 써서 이게 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문장이 완성이 돼줘야지 얘는 city가 맞는 거죠. 그런데 I stayed for a month city. 나는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도시 머물렀습니다. 말이 안 돼. 도시에 머무른 거니까 요거는 뭐 in the city 정도가 빠져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in which였겠네요. in which니까 요거는 where가 맞는 거죠. 자,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I visited the city입니다. 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ity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e city라고 이렇게 써놓고 어라? 이번에는 has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니까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되네. 그럼 이거는 which인 관계대명사가 맞죠. 그러니까 which has many tourist attractions. 많은 관광 명소죠. tourist attraction이라는 것은 관광 명소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I have a car. 나는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또 마찬가지로 문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which가 맞으면 요거는 a car죠. A car, the engine is excellent가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동차 엔진이 뛰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엔진이 뛰어납니다라는 이 문장 가지고 이미 완성된 문장의 형태에서 어떻게 자동차란 말이 또 나오겠어요? 그럼 얘는 아니죠. which가 아니라 of which가 맞는 거죠. 그러면 of which the engine이니까 뭡니까? 아, 그 자동차의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울게요. 아까 그 서두에서 그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배웠던 요런 구조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The engine of which라고 요렇게 써버리든지 아니면 of which니까 이거 뭐라고 쓰든지 whose라고 써버리든지 요렇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 쪽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건들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will employ the man. 나는 한 남자를 고용하겠습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문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에 나와 있는 관계사절 내에서 볼 수가 있지만 관계사절 내는 동사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가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 동사는 다시요.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올 때 그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삽입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는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빼버리게 되면 이거 동사죠. 동사니까 동사 앞에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후가 맞는 거죠. 이렇게 관계사절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분리를 시켜서 한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빠르고 편리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그 다수는 기출문제들이고, 기출문제들인데, 빠르게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We tend to believe that 우리는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Our taste in music, 음악에서의 우리의 기호는 is a great way. 자, 아주 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of가 전치사고, 이 다음에 명사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명사밖에 쓸 수가 없는데 또 봤더니 우리의 개성이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다라는 동사가 나올 자리죠. 동사가 나올 자리지 expressive라는 형용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죠. 형용사가 나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동사인 express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때문에 명사를 만들어서 ing 붙입니다. 그러나 psychologist 아니죠. sociologist요. sociologist at Columbia University. 자,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claim that이라고 주장합니다. We only like the music. 우리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새롭게 조동사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내라고 했죠. 앞에 있는 음악을 꾸며주면 되죠. 우리가 자 듣는 음악들을 좋아합니다. 왜? Because we know.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다른 사람들이 그 음악을 즐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거죠. Using a specially developed website니까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which가 맞습니까? 아니면 they가 맞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인데 만약에 which가 맞다 그러면 which는 뭐라 했습니까?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offered라는 동사 앞에서 이 대명사인 얘가 주어가 된 건 괜찮아요. 만약에 위치가 맞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얘가 접사의 기능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만약에 위치가 맞으면 이 문장 내에서는 동사가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사가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동사 하나밖에 없죠. 동사 하나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동사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 2개 못 나오게 하려고 ing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접사가 필요 없는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접사가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죠?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써버리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니까 2개의 동사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쓰면 안 되죠. 그래서 they를 써버리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문장의 가장 앞에 ing를 쓰고 있다. 네, 지워버릴게요. 문장의 가장 앞에 ing를 붙여버리고 컴마를 찍어버린 다음에 주어 동사의 모양을 쓰는 가장 완벽한 분사문의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사회학자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 할 기회입니까? To download free music, 공짜 음악을 다운로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They discovered that,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People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음악들이 인기가 있습니다는 popularity, 인기 순위죠.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그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select, 훨씬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시 맞다 그러면 동사 다음에 that을 붙였다라는 얘기는 이 뒤에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뒤를 봤더니 the website, 그러면 요게 만약에 대시 맞다 그러면은 아니면 what이 맞다 그래도 요 뒤에는 지금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 claim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여기 were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여긴 지금 뒤에 동사가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여기 동사가 2개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삽입절이죠. 웹사이트 claim이란 말이 삽입절이니까 얘를 갖다 하고 날려버린다 그러면 were라는 동사 앞에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주어가 빠져 있죠.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벽한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버린 that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what이 맞겠죠. what이 맞으면서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던 것, 즉 남들이 웹사이트 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입니다라고 웹사이트가 주장했던 것들을 이 사람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쉽게 말하면. 자, 답이 나왔죠? expressing, 그 다음에 they,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거 갑니다. gas station, 주유소는 are a good example of an impersonal attitude.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태도입니다.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And many station, 많은 그 주유소에서 attendant, 이제 거기에 이제 기름 넣어주는 조수들이겠죠. 거기 있는 사람, 종업원들입니다. 종업원들은 have even stopped. 자, bumping gas니까 종업원들이 심지어 멈춰버렸습니다. 그 기름을, 가스를 넣어주는 것을 멈춰버린 거죠. 그만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종업원이 기름마저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stop 다음에 ing니까 뭐 하는 걸 멈춘 거죠. 이건 다 알고 있죠. stop 다음에 to하고 ing의 차이점.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주는 것을 이제 그만둬버렸습니다. 잘못된 게 없습니다. Motorists pull up to the gas station. pull up이란 말은 차를 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전자들은 주유소로 차를 대갑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는 An attendant is enclosed in a glass booth니까 그 종업원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스에 얘가 안에 들어가 갇혀 있죠. enclose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이 얘가 뭔가 다 가둬버린 게 아니죠. 종업원이 가둬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 여기 갇혀 있는 거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맞겠네요. With a tray for taking money니까 뭐 쟁반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반 같은 거 이렇게 내밀면은 그 쟁반에다 돈 딱 하고 주면 이게 돈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갈 만한 그런 어떤 트레이, 접시 같은 거, 쟁반 같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부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The driver, 운전자는 must get out of the car, 자동차 밖으로 나와서 pump the gas, 자, 펌프를 집어넣은 다음에 and walk over to the booth to pay, 돈을 내려고 부스로 걸어가야 됩니다. 병렬 구조죠. 차 밖으로 내려서 펌프질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됩니다. 잘못된 게 없네요. And customers with engine trouble, 그런데 문제는 엔진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나
아니면 non-functioning heater,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들은 are usually out of work.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재수가 없습니다. 4번은 얘는 빈도부사잖아요.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를, 이걸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위치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형용사가 맞습니까? 부사가 맞습니까?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4번은 잘못된 게 없죠. 왜요? Many gas stations have gotten rid of the on-duty mechanic. 많은 주유소들은 제거를 시켜버렸네요. 항상 근무를 쓰고 있는 on-duty가 의무에 붙어있는 근무를 쓰고 있는 기술자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The skillful mechanic has been replaced. 그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은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10대 애들인데 유니폼을 입고 있는 10대 아이들로 대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얘가 만약에 위치가 맞으면 위치는 유니폼이죠. 그럼 유니폼이 자, doesn't know anything about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이 안 되죠. 누가 모르는 겁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10대가 모르는 거니까 who가 맞죠. who doesn't know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거. 자, 보세요. While awaiting the birth of a new baby,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동안에 North American parents들은 전형적으로 furnish a room, 방을 장식을 해버립니다. As infant sleeping quarter니까 방을 갖다 애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죠. quarter, 공간으로 장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for decades, 몇십 년 동안 child rearing advice from experts,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했던 어떻게 애를 기르면 된다라는 그 충고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충고는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충고는 그 다음에 encourage란 말하고 해서 encourage란 말을 이렇게 써버리고 있는 건데 충고를 격려할 수는 없죠. 야, 충고야 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충고가 뭘 갖다 장려하는 게 아니죠. 자, 충고한테 장려하는 게 아니죠. 참 그렇지. 그러니까 충고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장려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수동태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능동태 써야 됩니다. 충고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충고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고는 The nighttime separation of baby from parents니까 밤이 되면 부모와 애를 분리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 study recommended 한 연구는 대디아를 갖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네요. 뭐 should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추천하고 있는 뭐뭐 해야만 된다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니까 권유하고 있는 거니까 The baby should be moved into their own room by 3 months of age. 그러니까 3개월쯤이 되면은 애들은 그 방으로 자기가 혼자 살고 있는 방으로 이동해야만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By 6 months, 한 6개월이 되어버리면은 child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후냐 hum이냐 regularly sleep in their parents' room 까지가 관계사절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baby가 주어고 is likely to가 동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관계사절이니까 여기 지금 sleeps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주어가 빠진 거니까 후가 맞죠. 그러면서 아이의 방에서 잠을 잔 그 아이는 is likely to become dependent on this arrangement니까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어떤 여기서 배열이란 말이 이러한 배열보다는 이러한 일이죠. 이러한 일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어지게 됩니다라고 연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parents, infant, co-sleeping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잠을 자는 것이 is a norm 일반적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For approximately 90% of world's population가 세계 인구의 한 90% 되는 정도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So cultures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야 as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as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고는 지워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culture란 말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올 말은 culture를 꾸며주는 말이 나와야 되죠. 형용사니까 as diverse as Japan, the Guatemala 맞냐? 과테말라, 그 다음에 또 마야, 그 다음에 또 and I knew of the northeastern California practic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과테말라 아니면은 뭐 저기 그 노스웨스트 캐나다에 있는 그 아이뉴 쪽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애와 그 다음에 부모가 함께 자는 그런 관행을 갖다가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겁니다. 자, Sir Arthur Conan Doyle, the creator of Sherlock Holmes의 작가인 코난 도일은 had a great sense of delicacy,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where other persons feeling or concerned,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관한 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다가 이제 as far as라고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되는 건데, 이제 as far as라는 말 대신에 where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요거를 갖다 설명할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He once paid a visit to George Meredith. 자, 그는 한 번은 조지 메디스라는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소설가입니다. When Meredith was old and weak.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늙고 병이 들었네요. 약해졌네요. Meredith suffered from unusual disease. 아주 특별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that caused him. 그게 원인이 돼서 그가 가끔씩 넘어지는 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cause라는 동사가 나왔고 cause가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를 써야 되죠. 이거 둘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The two men were walking up path, 그 다음에 toward Meredith's summer house. 자, Meredith의 summer house, 별장 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자, 있었습니다. 자, 코난 도일이 in the lead, 앞장서 가고 있었을 때, 코난 도일 heard, 코난 도일은 들었습니다. The old novelist fall behind him, 그 뒤에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Judge by the sound, 소리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죠.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무엇을 판단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일단은 소리에 의해서 판단했다란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온 말이 소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아니죠. 소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했느냐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다음엔 이 저지란 동사의 목적어가 나올 자리예요. 목적어가 나올 자리고 The fall was a mere slip. 그 넘어진 것이 단순히 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메르디스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일은 없다라고 그 소리로 판단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사운드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또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맞다면은 요 앞에 그 소리를 꾸며주니까 문장이 불완전하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 넘어진 것은 단순히 미끄러진 것이다라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that을 써야 되죠. 그러면서 저지란 동사 다음에 that을 쓰면서 이 하나의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he did not turn, 그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걸어갔네요. As if he had heard nothing,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He was a fiercely proud old man. 그는 정말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코난 도일은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my instinct, 내 본능이 told me,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His humiliation in being helped. 그가 도움을 받는다는 그 망신, 어떤 그 창피함이 would be far greater,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greater는 비교급을 강조해서 far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보다는 any relief I could give him,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위안보다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장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